일본 무릎이 아프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데요. 저는 에이스 침대 씁니다. 척추 협착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척추 협착증을 이제 알려면은 우리가 이해되는 게 정말 황색인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황색인대는 척추뼈 뒤에 원래 뼈하고 뼈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거든요. 이 공간에 존재하는 정상인대입니다. 후방 안정성에 기여를 하고 신경, 예를 들면 누가 뒤에서 요즘 너무 무섭죠. 칼이 들어와도 정말 중요한 신경을 뼈가 막아주고 황색인대가 어느 정도 보호를 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두개골, 뭐 척추뼈 다 잘 보호, 신경 같은 것들은 이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척추 협착증 이제 단면으로 봤을 때 아까 이렇게 배 쪽이고 등이고 디스크, 신경, 뼈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요 사이 뒤에 있는 신경 뒤에 있는 게 황색인대예요. 근데 황색인대가 이렇게 두꺼워져서 신경이 원래 동그래야 되는데 삼각형이 됐죠. 누르게 됩니다. 이게 척추 협착증, 협착 좁아진다는 뜻이죠. 옆에서 봤을 때 모양인데요. 척추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이 하게 되는데 보통 디스크도 높이가 주저앉게 돼요. 디스크 높이가 이렇게 높다라고 했을 때 주저앉게 되면은 디스크가 뒤로 삐집고 나오면 디스크 탈출증도 있고 뒤에 황색인대도 두꺼워져서 신경이 여기 보면은 짤록해지죠. 여기서 MRI 모양인데 디스크, 황색인대 눌러서 마치 모래시계의 허리가 좁아져 있는 것처럼 병목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디스크, 뒤에서는 황색인대 360도 신경을 목 조르는 게 척추 협착증이에요. 뒤쪽에서 이렇게 후방 안정성이 있는데 아니 이런 정상 구조물 우리 착한 황색인대가 왜 도대체 이렇게 병을 일으키게 됐느냐라고 살펴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구부리는 동작입니다. 또 여기서 구부릴 때 황색인대가 찢어지게 되면은 우리 흉터 보시면요, 흉터가 피부 흉터 봤을 때 볼록 나오게 되잖아요. 그 찢어진 게 아물면서 상처 조직들이 자라 들어가게 되면은 두꺼워집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가락 관절염, 무릎 관절염 있으면은 손가락 마디가 두꺼워지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리고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골진이 나와요. 골진이 나오면 이렇게 동그랗게 벌집처럼 뼈 두 개를 감싸게 되고 그 뼈가 붙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은 손상이 되면은 뭔가 두꺼워지면서 안정화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손상은 뒤에 황색인대가 생겼을지언정 사실 이거에 더 선행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앞에 디스크가 약해지고 얘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 뼈 두 개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흔들흔들 거리는 것 같다가 내가 열일하겠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어 라고 얘가 두꺼워지는 건데 또 얘도 이제 신경을 누르게 되는 거죠. 이게 척추 협착증의 원인입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 협착증의 차이도 한번 보고 갈게요. MRI 사진에서 봤을 때 디스크 뒤로 튀어나와서 이 하얀 신경이 원래 동그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산처럼 누르고 있는 게 앞에서 누르는 게 디스크. 잘 안 보이는데 협착증은 이제 앞에 디스크도 나오지만은 뒤에 황색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같은 MRI를 가지고 똑같은 갔는데 어느 병원은 협착증이라고 하고 어느 병원은 디스크라고 하고 헷갈리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보통 협착증이 디스크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그래도 좀 구분을 져서 뭐가 좀 더 심하게 누르고 있다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정상 MRI 신경 눌리지 않고 동그랗고요. 디스크 튀어나와서 앞에서 누르고 있고 척추 협착증 360도 신경이 이렇게 쫄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테이블이 나오면은 시험 문제죠. 족보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 테이블과 이분법적인 사고가 항상 맞지는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두 개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펴보면은 허리 디스크는 갑작스럽게 터지게 되니까 있고 협착증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진행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 디스크 환자는 아까 어떤 동작이 허리 디스크에 무리가 되겠어요? 숙이는 동작, 앉는 동작. 그러니까 환자들이 진료실에 와서 나는 못 앉겠다고 하고 서서 있으면 디스크겠거니라고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협착증 환자분들은 앉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앉는 게 편하다고 하기도 하고요. 협착증 증상 볼게요. 똑같은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뭐 저리다, 시리다, 애리다, 뭐 전기 흐르는 것 같다 이런 그 통증의 양상은 비슷할 수 있는데 척추 협착증만의 전형적인 증상은 잘 못 걷는 겁니다. 걸으면은 엉치가 내려앉는 것 같다, 다리가 당겨서 못 걷겠다, 여기서 여기부터 지하철에서 선생님 병원까지 올 때 800m인데 5번을 쉬었다 온다, 뭐 10분을 못 걷겠다, 걸으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다, 걷다가 쪼그리고 앉아서 쉰다, 쉬었다가 걸으면 걸을 수 있다. 다 걷는 증상과 연관이 된 게 척추 협착증입니다. 이거를 이제 의학적 용어로 파행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제 10분을 못 걷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어떠시겠냐고 이제 같이 항의를 드립니다. 이유는 뒤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은 걸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걷는 운동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줄게 되고 걷지 못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서라도 걷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얘기가 허리가 아픈데 걸어야 되나요? 질문도 있었는데요. 또 이제 보통 척추 협착증은 이제 보호자분들도 같이 오시게 되고 따로 보호자분이 오셔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협착증은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다리가 당겨서 못 걸으시는데 어머님 걸으라고 해야 돼요? 라고 많이들 질문하십니다. 제 답은 뭘까요? 걸어라. 걷기 무생이라서. 그래서 보면은 이걸 한번 좀 볼게요. 척추 협착증은 아까 허리 디스크는 숙이면 아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척추 협착증만의 이게 다이나믹이 있는데 봤을 때 허리를 펴면요 이 뼈하고 뼈 사이의 공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인대가 더 도톰해지면서 앞으로 나가서 신경을 더 눌러요. 그래서 폈을 때 다리 저림이 더 심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구부리게 되면은 이 공간이 넓어지면서 이 황색인대 공간도 넓어지고 안으로 들어와서 신경 눌림이 덜해져요. 그래서 숙여서 걷는 이런 보행기를 잡고 밀면은 서서 그냥 잘 못 걸으시는 분들이 15분, 30분 잘 걷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팡이, 보행기를 써서라도 걸으시라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이제 외국의 노인분들보다 남 눈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지팡이 짚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창피하게 어떻게 그러고 동네 창피하게. 근데 이제 동네 분 이제 살아보면 알지만은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별로 관심 잘 안 가지잖아요.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직도 어르신들은 이제 동네에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닌다라고 하면서 밖을 안 나가시고 걷는 쫄록거리시는 걸 안 보여주시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팡이 없이 5분 걷는 분이 지팡이를 잡고 15분, 20분을 걸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운동을 한 달, 두 달을 하고 나면은 두 사람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시작을 하고 어떻게든 더 걸으려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보행기 지팡이를 써서라도 걷고 여러분들 아마 뭐 알고 계신 수도 있겠는데 경사를 올라갈 때는요 허리가 좀 숙여져요. 그래서 평지를 잘 못 걷는 노인분들이 경사는 또 적당히 잘 올라가면은 이게 또 척추 협착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사를 쓰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 실내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허리가 숙여지잖아요. 그러면서 다리를 돌리고 다리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척추 협착증 수술은 언제 하나요? 이제 우선은 비수술 치료들을 먼저 해봐야죠. 약도 먹고 주사 시술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는데 어떻게 효과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 30분 못 걷고
통증이 심한 분들이 있어요. 다리가 저려서 너무 아프다. 의자에 앉지 못하겠다. 서지 못하겠다. 잠들지 못하겠다. 자다가 깬다. 이 정도가 계속되면 이제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라고 하고요. 아까 이제 못 걷는다. 못 걷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못 걸으면은 심장질환, 당뇨, 혈당, 뭐 혈전증 여러 가지 병들이 생깁니다. 자기 수명을 깎아먹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서 주사, 시술, 안 되면 수술까지 해서라도 걷는 기능은 계속 유지를 해야지 내 원래 수명인 천수를 누리고 살 수 있다. 이게 뭐 척추 수술이 암 수술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뭐 꼭 하고 수명을 늘린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렇게 10분 못 걷는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은 저희가 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걷기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는데 허리가 일자가 유지되면서 충격과 또 체중 감량 효과도 무시 못합니다. 허리 디스크 척추에 이제 체중이 60kg인 사람하고 90kg인 사람하고 디스크에 가해진 압력은 엄청 차이가 나요. 유산소 운동과 식단 조절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다. 매일 걸읍시다. 자, 걸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지? 하지 근력도 중요하겠죠. 가끔 건강 기사에 나옵니다. 허벅지 두께가 수명하고 연관이 있다. 두꺼울수록 오래 산다. 저희 아버지도 젊으셨을 때보다 허벅지 근육이 굉장히 많이 가늘어지셨으니까 나이가 들 때 이제 요즘 화두가 근감소증도 이제 의학계에서 많이 좀 다루고 있는데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할 때 이제 적당한 양의 근육량, 근력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다리 근육, 허벅지 근육은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좋은 운동, 스쿼트입니다. 투명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것처럼 하는 거고요. 무릎이 앞으로 안 빠지는 게 중요하고 허리가 일자, 전만 유지되게끔 하고 나이 드신 분이 할 때 넘어지는 게 좀 걱정된다 라고 하면 진짜 뒤에다 의자를 놓고 앉았다 일어나도 됩니다. 레그 익스텐션 운동은 헬스장에서 많이 있는 기구죠. 보면은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고 허벅지 근육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좀 높은 의자에 앉아서 집에서 이렇게 맨 다리를 해도 되고 아까 근육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더 큰 자극, 더 큰 무게를 줘야 된다. 헬스장 안 간다 부모님이 그러면은 이런 모래주머니를 이제 0.5, 1kg짜리 차고 근력 운동을 집에서 하셔도 허벅지 근육 유지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런지는 제자리에서 앞쪽 무릎, 뒤쪽 무릎 90도로 만들어주는 운동이고 몸은 일자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운동입니다. 반대쪽으로 바꿔서도 운동해 줄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척추 건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걷기에 있어서 그 다음에 노후에 충분히 좋은 척추를 위해서는 허벅지 근육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코어 근육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에 비해서 나이가 더 많으신 게 척추협착증 환자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정적이고 부상 위험이 적은 운동들을 알려드립니다. 요가에서 많이 하는 소고양이 자세인데요. 이게 소 자세입니다. 하늘을 보고 등을 전만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쭉 시원해져요. 그리고 고양이 자세는 고양이처럼 등을 이렇게 위로 하고 시선은 아래를 하게끔 이 동작을 이제 반복을 해줘서 적당한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를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골반 기울이기는 정말 정적인 운동. 누웠을 때 보통 이렇게 허리가 뜨잖아요. 근데 이 뜬 걸 갖다가 최대한 많은 면적을 등을 바닥에 닿게끔 배를 눌러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척추 협착증도 결국의 원인은 디스크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디스크가 나빠지지 않게끔 디스크 운동에서 고치는 거 아니고 무리하지 않고 디스크가 다칠 만한 상황들을 피하게끔 해주는
디스크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하나 질문인데요. 라텍스 침대를 쓰고 있는데 딱딱한 침대가 좋아요? 아니면 전 정답은 저도 모르겠다고요. 저는 이제 본가에 가서 라텍스 침대에서 자보면 좀 너무 더운 것 같고 저는 에이스 침대 씁니다. 무릎 통증하고 허리 디스크로 인한 무릎 통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릎은 무릎이 아프고요. 죄송합니다. 진짜 그런데요. 근데 이게 걸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걸을 때는 아픈데 걷지 않을 때는 안 아픈 상황이면 허리 디스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되게 이게 웃으셨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연세 70대시면은 허리 디스크 협착증, 무릎 관절염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내 몸인데 기술을 못해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다라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가 아픈데 제가 잘 물어봐도 잘 대답 못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구분을 짓자라고 하면은 무릎병이 조금 더 구분하기가 쉬운데 무릎을 구부리고 펴고 앉았다 일어나고 발 디디고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무릎이 여기가 시큰거리면서 위아래로 쏘는 통증은 무릎 관절염이고요. 허리 디스크도 3, 4번이 눌리게 되면 무릎이 여기 아프거든요. 통증이 오게 되는데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위에서 아래로 전기 흐르는 것 같고 걸을 때, 그러니까 누워있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저리다라고 하면은 뭔가 근육통 같은 것들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허리 쪽으로 봅니다. 혹시 허리 디스크가 캣카우 포즈에서요. 그 캣 포즈를 하면 허리를 숙이는 거 아니에요? 숙이는 그죠. 그래서 이 허리를 무조건 펴라라고 하시는 이제 선생님들과 유튜버들의 공격을 받는 운동법이 이제 캣카우, 아까 소 모양의 자세인데 구부리면 안 된다라고들 이제 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특히 허리를 안 구부려요. 구부리는 일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부리면은 당신은 굉장히 허리 디스크한테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야라고 이게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않고, 근데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등 근육을 구부리면서도 늘려주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할 때 있어서 뭔가 웜업을 해가지고 내 몸한테 내 근육이 관절이 어디까지 늘어날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근육, 인대, 디스크야.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운동을 하기 전에 허리 구부리고 돌리고 스트레칭하는 거는 괜찮아요. 운동 하나 배우시면은 이거를 갖다가 막 40번, 100번 막 하셔죠. 그게 좋은 운동이라 생각하시고 그건 안 좋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스트레칭 개념으로 하루에 10번 정도 숙이는 동작 뭐 해도 다른 운동들을 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캣카우는 나쁘지 않은 운동입니다.